된 트루네트웍스의 양희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미크로틱 파워 유저, 그러니까 좀 중간 이상이나 혹은 기본 정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한 팁 같은 거 정도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뭐 내용은 복잡한 건 아닌데 팁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전체적인 샘플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 혹은 뭐 사무실 간의 구성을 이제 라우터 한 대와 스위치가 두 대 있고, 그 다음에 PC 한 대에서 다른 오피스 간에 연결을 할 때 샘플 예시로 구성했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선이, 그러니까 뭐 KT나 LG 지금 좀 ISP 업체 두 개 이상의 경우를 가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간의 VPN 연결이라던가 네트워크망은 두두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IPTV도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트워크 안에. 그 다음에 이제 AP를 뭐 캡스맨으로 관리한다던가, 그리고 뭐 PoE 스위치 이용해가지고 PoE가 뭐 AP 2번 달려 있다고 가정하고, 흔히 뭐 나스 많이 사용하시니까 나스 서버라던가 뭐 PC1에 있는 이 상황을 가정하고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사용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뭐 일단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씩 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웬, 그러니까 투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KT나 아까 설명했지만 LG라던가 그 한 개 이상 전용성을 사용하시니까 서비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를 한 번에 그 라우터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마이크로틱에서 기능 개선을 했고, 그리고 저 예시를 들었지만 ISP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한 번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민박스라던가 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위키라던가 그 외에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거는 포인트만 이제 세팅하는데 이런 포인트만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웨네 같은 경우는 그 리눅스에 있는 리눅스 파이어에 있는 망글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약간 응용해서 이제 윈박스가 이제 전용 프로그램인데요. 그 전용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박스 보시면 파이어의 망글이라고 해서 이제 라우팅 하는데요. 아까 오전 세션에 아마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 마크 라우팅 이 기능이 있고, 그 중에 프리 라우팅, 특히 프리 라우팅 쪽에 그에서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포드 이 세 라우팅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우팅 경로가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어드밴스 세션을 보면은 두 개를 나머지 설정은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2대 0, 2대 1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번 같은 경우는 뭐 KT가 첫 번째로 들어온다 그러면 0번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SK가 두 번째로 들어온다면 1, 2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라우팅 세팅도 하고
게이트웨이도 두 개 세팅을 동시에 해주셔야 이제 그뭐 페이로버라던가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 그 설정으로 이제 투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그림에서 보겠지만 어, A에서 오는 ISP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선을 마크 1, 그다음에 B에서 들어오는 를 마크 2라고 했을 때 양쪽 다 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를 1번, 2번 하신 다음에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페이로버랑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는 설정을 인풋 아웃풋 마크 라우팅까지 다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로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따로 설정을 인풋 그러니까 마크 라우팅 설정을 따로 2대1 설정을 굳이 안 하셔도 진행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에는 VPN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업체에서 이제 업무할 때 VPN에 대해서 좀 많이 요청이 많이 오고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이용해서 VPN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텍 장비를 기준으로 VPN을 했을 때 VPN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그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VPN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VPN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L2TP, PPTP, IPsec 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찾으시고요. 그 중에 이제 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이 이제 PPP라는 섹션에 IP 풀 해가지고 IP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프로파일, 그다음에 패스워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유저와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거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PPTP 같은 경우는 별다른 설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보안성이 조금 낮다는 점인데 이제 속도는 빠르지만 보안성이 좀 낮고요. L2TP 같은 경우는 L2TP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커머 세팅으로 가져도 되는데 아무래도 요새는 핸드폰이라던가 뭐 주변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IPsek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IPsek을 세팅하는 거를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IPsek의 이네이블 체크 이네이블 IPsec 시크릿이라는 그것만 이네이블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IPsec 시크릿에 뭐 그거에 맞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즈 IPsek만 체크해 주시면은 L2TP 같은 경우는 L2TP가 원활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찾는 기능이라서 그 아이폰에는 요새는 이제 PPTP 예전에 버전을 지원했는데 요새는 또 PPTP가 좀 이제 하향 추세라서 HTTP를 좀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IPsek을 요청하신 분이 좀 많은데 IPsek은 여기 있는 옵션이랑 다르게 IP에 IPsek이라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sek 옵션에 프로포절이랑 그다음에 피어스를 넣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엇갈리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 쪽 게이트웨이로 핑을 서로 날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설정하실 때는 되게 까다로우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VPN을 설정을 하시면은
사무실에서 뭐 데이터를 오가는 좀 민감한 일이 있을 때거나 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할 때 좀 보안성이 좀 더 필요하시다 싶으시면은 이 VPN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제품군에 다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뭐 위키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PTV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요새는 뭐 다이렉트로 뭐 이제 KT나 LG에서 IPTV를 바로 받아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트워크 안에다가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IPTV의 인터 네트워크 안에 할 때 그 나트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그 IPTV 동작 기본 원리는 IGMP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하고 그 다음에 IGMP 프록시 설정하는 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에서 마스터 포트와 슬레이브 포트에 웬의 마스터 포트, 슬레이브 포트는 로컬에 인터페이스를 주시고 그다음에 IGMP 프록시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안에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모든 장비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한 개 정도만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설정하시면 따로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약간 뭐랄까 불법적인 거니까 이 점은 약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두가 요새 두두라는 게 이제 친구라는 뜻의 그 마이크로틱에서 제공하는 저희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네, 최근 버전부터 기존에는 두두 서버와 라우터 네트워크는 별도로 분리했는데 최근에 라우터에 두두를 같이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두두 라우터도 쓰면서 두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그 기술이 또 제품군들이 나와서 헥스 시리즈라는 거야 RB3012나 CCR이나 X86 CHR 시리즈나 두두 1100 에디션 같은 이 제품군 안에서는 두두 서버를 두두 서버를 라우터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포인트는 되게 단순한데요. 미스 아키텍처라는 거를 다운 받으시면 되고 그냥 패키지만 업로드 하시면은 두두에 이렇게 나오게 이제 윈박스 옵션에 이제 새로 생성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같은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하거나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스토리지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스토리지 공간은 뭐 HDD라던가 SSD 같은 거 추가 SSD를 한거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M2 SSD를 추가 장착하셔서 두두 서버를 좀 더 용량이 좀 걱정되신다면 추가 가능합니다. 아까 바로 전에 섹션에서 말씀하신 캡스맨 기능인데요. 캡스맨이 와이어스 1번 그러니까 여러 AP를 한 번에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한 번에 관리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와이어스 1번 같은 경우는 게스트 계정이라던가 그다음 와이어스 2번은 뭐 사내의 사람들이 쓰는 거를 좀 분리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싶고자 한다면은 캡스맨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스맨의 세팅 포인트는 막 단순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CM2 패키지에 보시면은 그 회색으로 기본적으로는 기본 옵션에는 다운로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CM2 패키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리고 재부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브릿지와 DHCP를 그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러스 1번이랑 2번에 DHCP를 뿌려가지고 그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CA라 그 키 제너레이션을 해서 CA라는 키를 제너레이트하고 그다음에 키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커넥션을 묶으시면은 1번과 2번 사이에 캡스맨 라우터가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화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사용하게 되면은 뭐 한쪽 스위치 하나라던가 스위치 두 개를 사용해서 한쪽은 액티브하고 한쪽은 스탠바이로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 두 스위치를 좀 공평하게 네트워크 자원을 나눠서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본딩도 있겠지만은 본딩 같은 경우도 뭐 이중화보다는 한 라인에 대해서 이중하기 때문에 본체가 만약에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뭐 이렇게 장비를 두 개 사서 VRRP를 하라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이거 아무래도 비용이 두 배로 드니까 아마 고심이 될 수 있겠지만은 혹시 만약에 장비를 두 개 정도 갖고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중화를 해서 운영해서 안정성을 좀 더 높이시는 방법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세팅하는 방법은 VRRP 구조 자체가 VR 아이디랑 VR 어드레스 두 개가 필요한데요. VR 어드레스 액티브로 사용하고 이거와 같이 스탠드바이로 사용하고 싶고자 하신다면은 VR 어드레스 스위치 A의 어드레스 1번과 아이디 1 그다음에 어드레스 1 아이디 2 이런 어드레스 2 아이디 2 이렇게 넣고 그냥 세팅만 하시면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VR 아이디 1번, 2번, 어드레스 1번, 2번을 동시에 넣어주시면 그냥 같은 예, 다시 설명드릴까요? 같은 VID랑 VI 어드레스를 넣게 되시면은 네, 그 간단하게 일단 VRR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로드 쉐어링 기능을 하고 싶으시고자 한다면 VR 아이디랑 어드레스를 두 개를 생성하시고 단 A의 어드레스 1번의 프라이어티를 최대값으로 주시고 2번의 어드레스를 최대값으로 따로따로 주셔야 쉐어링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만 유의해 주신다면 간단한 세팅으로 VRR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탑엔더 같은 경우는 VR 아이디 생성하고 어드레스 생성하고 키 바꾸고 하는 게 좀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세팅만 해주시면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오브 이더넷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새 제품군들의 미크로틱이 나오는 제품군들이 PoE 기능을 되게 많이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가 많다 보니까 PoE 같은 PoE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원이 뭐 거기까지 안 닿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벽과 벽 사이에 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oE를 사용해 가지고 전원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 동작을 해 AP1과 2번을 1번과 2번을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 어,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팅 포인트는 단순하게 인터페이스 이더넷 옵션에 PoE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는데요. PoE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이더 1번 PoE 인 들어가 있기 때문에 PoE 아웃만 잘 찾아주시면은 PoE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고, RB450, 750, 800 시리즈 같은 그 예, 시리즈의 그 특징이고, 최근에 뭐 최근에 나오는 신규 스위치 장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PoE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PoE 기능 있는 것들을 스위치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PoE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은 기본적으로 PoE 기능을 이 RB450이나 750이나 800 시리즈를 만약에 구입하실 때 이게 그 쇼트 문제가 약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능을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텐지 나스인데요. 이게 나스 퍼포먼스 요새 이제 나스 장비들이 좋아지는 점점적으로 상향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는 뭐 원지 나스나 뭐 UTP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텐지까지 지원하는 나스도 있어서 나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 어, 데이터를 좀 많이 빨리 사용하고 싶고 뭐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텐지 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텐지 나스가 되는 장비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도 이제 텐지가 지원되는 서포트가 되는 라우터를 지원하셔야 되는데, CCR이라던가 CRS 중에 이제 저희 모델군 중에 10G라고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S가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CR 1009 원지 2S 뭐 이렇게 2S가 이제 주로 이제 10G를 지원하는 장비들이고요. 특히 1036이라던가 클라우드 코어 라우터 1036이라던가 7이라던가 10G 지원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스펙이라던가 이런 거는 미크로틱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이트 확인해 보시고 텐지 나스가 필요하신 경우 이런 장비들을 구매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같은 거 없으신지?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예. 네, 네. 예, 캡스맨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적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그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기능들은 위키라든가 포럼 같은 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예. 네. 네, 예, 예, 예.
확인 좀 잠깐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타사 장비랑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타사 장비랑은 아직 VRF를 연동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건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네. 어, 확인. 네, 저기 질문 따로 없으시면